자, 어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다들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네. 그 결과가 전하는 민심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국 방향은 또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외과의 공진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건 간에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결과를 굳이 기다려보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컸었는데요. 1년 사이에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정말 민심은 무섭다는 걸 새삼 느낀 그런 선거 결과였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와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섰다는 뜻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또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악재가 여러 건 터졌었죠. 그러니까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더 크게 넓게 얘기해 보면 이제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금은 참고 기다려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자꾸 이제 불공정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때마침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그리고 보유세가 인상된다거나 이럴 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대로 또 집이 없어서 계속해서 임대료에 허덕이는 분들은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네. 임기 거의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부 여당에 뭔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라서 오늘이었죠.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지겠다며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반성과 쇄신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의 지도부는 자기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일단 총사퇴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원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 일반에게 책임지는 어떤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그리고 5월 9일에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의 결과로 표출이 된다면 당원들과 유권자들도 그 인적 쇄신의 결과를 뭔가 반성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조금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기존의 어떤 태도나 기존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이 계속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힘도 근데 내놓고 지금 즐거워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여당의 대안이 본인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성남 민심이 표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국민의힘을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방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내에 아직까지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아직 불신의 시각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서야 조금은 희망을 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일단은 만족하고 앞으로 더 절치부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대선 구도도 이제 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면 그냥 유지됐을 법한 구도도 확실히 달라지게 됐죠. 이번에 네. 민주당은 특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그동안 한동안은 당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권 후보였는데 아무래도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러면 이낙연에 대한 지지는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 철회된 것이냐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 또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는 제일 그래도 앞서 있는 주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될 것인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동시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이 이제 약간 조금이라도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당 밖으로 눈돌리지 않고 당 안에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력갱생의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한 번은 이제 지형이 크게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 끌어안기가 이 표를 결집시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민심 변화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그것이 광주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불신을 거두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앞으로도 또는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호남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 또는 뭐 약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호남의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과거와 같이 계속 반공주의적으로 대결적인 어떤 언사를 반복하는 후보냐 아니면 전향적으로 중도적 성향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힘든 와중에 있는 경제라든가 또 다른 민심의 어떤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태탕만 남아버린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에 많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한번 이렇게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잡음들이 워낙 많이 들리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캠페인이라는 말뜻 자체가 이제 전투를 의미하는 건데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아름다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선거를 통해서 대선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 당이 모두 또는 그 외의 다른 정당들도 힘을 합쳐서 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다음 대선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정리를 조선대학교 정형외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